양양국제공항에 필리핀 전세기가 취항하면서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다음 달엔 양양에서 베트남을 오가는 전세기가 투입되는데 양양공항 정기 노선이 재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역 행사장 방문 시 B씨와 C씨로부터 차량과 운전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원주시가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택시 영업 대수가 23% 증가했습니다. 다만 택시업계 추산 하루 평균 택시 수입은 약 1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선군이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대 100가구 규모와 사보급 일대 행복주택 150가구가 2025년에 준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양국제공항에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모처럼 공항이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양에서 필리핀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한 건데요. 네, 그런데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항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을 맞는 환영 행사가 떠들썩하게 펼쳐집니다. 눈과 얼음에 뒤덮인 겨울 풍경에 남국의 관광객들은 강원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Right. We're expecting to move around a lot and see the different attractions of Korea. We are looking forward to experiencing the snow, the winter. 양양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건 지난 5월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운항을 멈춘 지 무려 7개월 만입니다. 필리핀 전세기는 18일 160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리핀 단체 관광객 680여 명을 강원도로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필리핀 노선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양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전세기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양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국제선 정기 노선이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 거점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매각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공개 경쟁 입찰에 한 개 기업이 응찰했고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계약은 오는 28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수기업이 확정되고 법원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플라이강원의 운영 정상화는 내년 초에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단체 여행객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이른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활용해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행 전세기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이 양양공항에 오게 되든 간에 기업 자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항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양양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의 기업 회생과 전세기 노선 확대로 다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위해 B씨와 C씨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등 114회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단체에 기부 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택시 부재 전면 해제 1년이 지난 현재 택시 영업 대수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재 전면 해제로 택시 승차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택시업계의 추산 하루 평균 수입은 약 1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원주시는 이에 따라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도 기존 1인당 15,000원에서 16,2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1월에는 법인 택시 감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 연말 개인 택시 면허 14대를 신규 공급했습니다. 정성군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대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사부급 일대에는 행복주택 150세대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구는 이 외에도 남면, 북평면, 열양면 등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일보 18일자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2주차 이후 전주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다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4% 하락해 3주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큰 데다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중단되면서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이고 내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커지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관망세로 짙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8일자 기사입니다. 삼척시와 강원대병원이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립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원대병원은 박상수 삼척시장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 강원대병원은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는데 강원대는 대학병원 분원 개원과 지역 의료인 양성 등을, 강원대병원은 영동 남부지역 필수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 등을, 삼척시는 지역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의료 교육시설 및 대학병원 분원 설립 운영 등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 이어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오는 2025년 6월 개원을 목표로 내과 등 23개 진료과와 250개 병상을 갖춘 첨단 고기능 종합병원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강원일보 18일자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일주 전보다 22.52원 하락한 리터당 1630.1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62.58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9.39원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은 당분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주에서 3주 시차로 국내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됐다는 점도 긍정 신호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게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임대료를 내는 일도 고역이라는 자영업자들과 골목 상권의 호소가 많습니다. 임대료라도 좀 감액이 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반응인데요. 방법은 없는 건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금리 인상으로 임대료 내기 버겁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낮출 수는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임차인의 상황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당초 약정된 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정해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은 어떤 사례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정해 대법원은 차임감액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경우, 사정 변경이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 등이 차임 재조정 판단 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많을지가 궁금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대료 감액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임차인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감액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시세로 차임을 재조정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데요. 그러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 직접 대면은 갈등과 문제의 골을 더 키울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처와 계획으로 차분히 진행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진단과 검사비, 치료비 등의 지원은 지속됩니다. 선별진료소 종료 이후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권희중 변호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안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약속의 원주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권희중 예비후보는 원주중학교와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육민관고등학교 자문변호사 및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 3월 20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도 7호선과 38호선,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 등 50개 노선의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설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경교차로 등 두 곳의 염수 분사 장치와 도계읍 황조리 강원도 도계 캠퍼스 진입도로 등의 열선을 포함해서 염화칼슘 264톤과 소금 1,700톤 등 제설 자재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생 대상 원주시 청소년 꿈이름 바우처 접수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대상 인원의 33%인 910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17년생 대상은 신청 첫날에만 전체 대상자 2,761명 중 8.3%인 229명이 신청하는 등 하루 평균 180여 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꿈이름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012년생부터 2016년생 어린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에도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요양병원의 성공적인 운영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태백요양병원은 태백시 최초의 요양병원으로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태백병원 내 55개의 병상 규모로 오는 1월에 개원합니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진폐와 고령, 만성 질환에 대한 요양 서비스로 필수 의료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